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말았어야 했죠. 하지만 그 밤 수진 씨는 어둠 속에서 제 이름을 속삭였어요. 마치 깊은 곳에서 선우를 불러낸 것처럼. 그건 그냥 순간적인 약함이었어요. 술 때문일 수도, 이불이 너무 포근했거나, 아니면 선우 씨 품이. 하지만 난 분명히 느꼈어요. 수진 씨의 몸은 거짓말을 못하더군요. 날 안았을 때 마치 오래전부터 나만 기다려온 것처럼. 선우 씨, 날 누구든 드나드는 빈 방처럼 말하네요. 아니요. 수진 씨는 잠긴 지하실 같아요. 차갑고 습한데 안에는 오래된 와인이 숨쉬고 있죠. 깊고 위험할 정도로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그 와인을 다 마시고 싶은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 안에서 헤엄치고 싶어요. 와인이 넘쳐 흘러서 입술을 타고 목을 타고 살 속까지 스며들게. 나와 수진 씨 사이 그 어떤 건조함도 남지 않게요. 그럼 오늘 밤 부엌에 들어올 건가요? 하지만 각오하세요. 이번 풀은 뼛속까지 태울 수도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요. 당신 너무 예쁘고 부드러워요. 한순간에 심장을 쥐어잡히듯 조용히 시작된 그의 속삭임은 내 평범했던 일상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뒤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남편과 아이, 아파트 대출, 명절마다 양가 어른께 인사드리러 다니며 얼굴 붉히는 사소한 갈등들. 누구나 그렇듯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사고였다. 갑작스러웠고 너무 허무했다. 아직 아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울 시간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장례 끝나기도 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지인들 부탁으로 서명해줬던 보증들. 그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 결국 집도 팔아야 했다. 아이와 함께 방 2칸짜리 전셋집으로 옮겼고 나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누군가를 고용해 본 적은 있어도 청소해 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는 입장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처음엔 견디기 힘들었다. 한 손엔 고무장갑, 한 손엔 밀대를 들고 남의 집 먼지를 닦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고 어느 날 소개로 들어간 집이 있었다. 서울 서초구의 조용한 단독주택. 현관문부터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그 집엔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말수가 적었고 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나에게 유독 조용하고 따뜻했다. 그리고 그 집에서의 일이 내 일상에서 조금씩 다른 색을 띠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였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서초동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다 검은 철제 대문 앞에 도착했다. 울타리 너머로 정돈된 마당이 보였고 배를 눌러 초인종을 누르며 괜히 거울을 꺼내 얼굴을 확인했다.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정직했다. 아, 나 진짜 일을 하러 왔구나. 다시 실감이 났다. 잠시 후 문이 딸깍 열리고 그는 회색 니트에 어두운 슬랙스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양복은 아니었지만 단정했고 표정은 없었다. 최수진 씨죠? 아, 네, 맞습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그를 따라 들어갔다. 집 안은 조용했고 생활감은 거의 없었다. 가구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웠지만 묘하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살림을 돌보는 사람이 없는 듯 했지만 먼지는 없었다. 침실은 손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지시를 받은 후 그는 서재 쪽으로 들어갔다. 문도 닫지 않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물걸레를 들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없었지만 왠지 내가 모든 소리에 더 예민해지는 느낌이었다. 바닥을 밀던 중 주방 수납장에서 유통기한 지난 소스 몇 개를 발견했다. 다 버려야 하나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이거 다 버릴까요? 그는 시선을 책에서 떼지 않고 말했다.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낯설게 따뜻했다. 무심한 듯한 말투 속에 묘한 배려가 묻어 있었다. 그날 집을 나서기 전 그는 현관까지 나와 말했다. 다음 주도 이 시간 맞죠? 네, 정해진 대로요. 그는 고개만 한번 끄덕였다. 말투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왠지 모를 말 없는 친절이 느껴졌다. 처음엔 정해진 일을 끝내면 조용히 집을 나섰다.
마주쳐도 인사만 했고 말도 거의 없었다. 서로에게 관심 둘 이유도 없었고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텅 빈 냉장고가 마음에 걸렸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방치된 반찬통, 비어있는 야채칸, 그냥 집에 갈 수 없었다. 마트에 들러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 애호박, 양파 몇 개를 사서 조용히 된장찌개를 끓였다. 계란말이와 소박 한 반찬, 몇 가지도 도시락처럼 정갈이 담았다. 메모도 남기지 않았다. 그냥 냉장고에 넣고 나왔다. 며칠 뒤 다시 그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평소처럼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항상 서재에만 있던 그가 주방 근처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잘 먹었습니다. 순간 무슨 말인지 몰라 멍하게 그를 바라봤다. 그는 눈길을 돌리지 않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제 입맛에 딱이더군요. 아, 그냥 집에서 늘 하던 식으로 한 거예요. 나는 민망하게 웃었다. 그러자 그가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솜씨가 꽤 좋으시네요. 혹시 요리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식사 준비까지 포함해서. 나는 잠깐 망설였다. 그가 얼마나 부실하게 식사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하죠. 대신 평일에만 하는 걸로요. 좋습니다. 필요한 건 말씀만 하세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게 아니라 그저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던 거구나. 그날의 식사는 간단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제철 나물 한 접시, 누군가의 정성 어린 집밥 같았다. 내가 식탁을 정리하려 하자 그가 조용히 불렀다. 같이 앉으시죠. 저 혼자 먹는 것보다 식사 전이시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의 식사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예전엔 누가 이렇게 차려주면 뭘로 갚아야 하나 고민부터 했는데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젠 고맙다는 말조차 어색해지네요. 나는 밥그릇을 들며 웃었다. 감사하단 말 듣는 것도 좀 어색해요. 주부 시절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남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는 말끝을 흐렸고 나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였어요. 몇 년 됐고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식사가 끝나고 내가 정리하려 하자 그가 말했다. 식탁 옆에 누군가가 앉아있는 게 이렇게 편했던 건 오랜만이네요. 가끔 같이 식사하시죠? 그 말에 나는 묘한 울림을 느꼈다. 그렇게 식탁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줄여주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오늘은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제 냉장고에 무가 많길래 무조림이랑 소고기 묶었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 냉장고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던가 싶네요. 나는 웃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무가 따뜻해지면 참 맛있죠. 차가울 땐 몰랐는데 사람도 그런가요? 그가 불쑥 말했다. 차가웠어요. 제가 아니요 그냥 따뜻해질 줄 몰랐던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그 말에 나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그런 말씀도 하실 줄 아시네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살짝 웃었다. 설거지를 마친 뒤 장갑을 벗으며 내가 물었다. 내일은 두부전 어떠세요? 좋죠. 근데 그거 기름 많이 튀잖아요.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는 내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제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요즘 유일하게 따뜻한 식사를 해주시는 분인데요. 그의 무뚝뚝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점점 더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기름 튀는 것보다 그 말이 더 가슴에 닿았다. 어느 날, 그 집에 들어선 날, 그는 평소보다 질문이 많았다. 이 근처 사시나요? 그는 가만히 서랍을 바라보며 물었다. 식탁을 닦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걸어서 10분도 안 걸려요. 댁에는 혼자 지내시나요? 네. 잠깐의 정적. 그는 컵에 물을 따르며 조용히 말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이 더 흔하긴 하죠. 나는 웃음도 아닌 어정쩡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긴 해요. 누구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한 점도 있고요. 그 말에 그는 문득 물었다. 저녁은 보통 어떻게 챙기세요? 별거 없어요. 라면 끓이거나 반찬 조금 해서 밥만 먹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요? 의외네요. 뭐가요? 요리 잘하시잖아요? 매번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나는 멈칫하며 웃었다. 그건 누군가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는 조용히 그 말을 곱씹었다. 누군가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왜 이 사람의 식사를 기다리게 되는지, 왜 퇴근한 뒤에도 이 냉장고를 열어보게 되는지 알 것만 같았다. 그날은 내가 조금 일찍 도착했다. 마당을 조용히 쓸고 있을 때 회장님이 들어오셨다. 그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작은 종이백을 내밀었다. 이거 그냥 항상 맛있는 반찬도 해주시고 감사해서요. 잘 모르지만 직접 골라봤습니다. 나는 잠시 당황하며 종이백을 받아 들었다. 뭔데요? 아, 옷이에요. 블라우스라던가? 지난번 보니까 밝은색 옷 잘 어울리시길래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렇게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데요.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괜히 옆에 있는 화분을 만지작거렸다. 부담스러우시면 뭐 반품하셔도 되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감사해요. 잘 입을게요. 그 말에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옷 입고 된장찌개 먹으러 오세요. 다음 주에. 나는 작게 웃었다. 그건 제가 초대받는 건가요? 아니면 호출인가요? 그는 장난기 섞인 미소로 말했다. 그냥 맛있게 먹고 싶다는 부탁이에요. 그날 나는 약속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했다. 블라우스를 꺼내 들고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입었다. 밝은 베이지 톤의 실크 소재, 어깨를 감싸듯 떨어지는 부드러운 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은 식탁에 먼저 앉아 있었다. 그 옷 참 잘 어울리십니다. 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좀 어색하네요. 이런 옷 오랜만이라서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걸로요. 된장찌개는 아직 못 따라갑니다만 테이블 위에는 고기구이, 나물 몇 가지, 와인 한 병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혹시 와인 드실 줄 아십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약간 놀라며 웃었다. 와인은 잘 모르는데 한두 잔은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는 잔을 들었다. 짧은 침묵. 그 침묵을 깬 건 회장이었다. 처음 봤을 때 말입니다. 솔직히 너무 미인이셔서 좀 놀랐어요. 그런데 가정이 있으실 테니 괜히 신경 쓰일까 싶어 일부러 무심하게 했습니다. 나는 말을 잃고 잔을 살짝 돌리다 고개를 들며 웃었다. 저도 처음엔 너무 조용하고 무뚝뚝하셔서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원래 무뚝뚝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용기 내보고 싶어서요. 나는 잔을 들었다. 와인 때문인가 조금 덥네요. 그러자 그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잔이 몇 번 오가고 와인 한 병이 거의 비워질 즈음 그는 조심스레 나를 바라봤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나는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말씀하세요. 군살 하나 없이 몸매가 참 좋으시네요. 혹시 운동하시나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곧바로 말을 이었다. 아, 이런 말 불쾌하실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그냥 존경의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당황스레 웃었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다. 불쾌하진 않아요. 다만 그런 말 들은 지가 오래돼서요. 그게 믿기지 않네요. 정말 자연스럽게 아름다우십니다. 나는 조용히 웃으며 잔을 다시 들었다. 요즘은 운동보다도 버티는 힘으로 살아요.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해 보여도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 순간 우리 둘의 눈이 마주쳤다. 술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공기가 전과 달라져 있었다. 나는 먼저 잔을 들며 물었다. 와인 좀 더 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네, 조금만 더. 와인잔이 비워지고 나서도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다. 거실에 흐르는 음악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웠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와인을 괜히 더 꺼냈나 봅니다. 살짝 취하신 것 같아서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괜찮은데요. 회장님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그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여기 방 많습니다. 굳이 밤길 걸어가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좀 늦게 자죠.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혼자 계신 거 익숙하세요? 익숙해지려고 했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기다려줄 사람도 없는 집인데 그쪽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거뒀다. 조용한 동의. 그럼 주무시고 가세요. 누가 보면 오해할 것도 없고. 솔직히 그냥 이 밤이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실례 좀 할게요. 그의 말에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마친 나는 머리에 수건을 둘러감고 몸에는 속옷 하나만 걸친 채 거실로 나왔다. 그가 나오진 않겠지. 젖은 머리를 한 손으로 넘기며 선반 위 블라우스를 꺼내려던 찰나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깜짝 놀란 나는 고개를 돌렸고 그는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그대로 얼어붙은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그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방에 들어가신 줄 알고 나도 당황해서 블라우스를 가슴에 가로막듯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괜찮아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고우시네요. 아까 블라우스 입으셨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나는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다. 이건 그냥 속옷이에요, 회장님.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살짝 웃었다. 그러니까 더 예쁘신 거겠죠? 잠깐의 정적이 또 스쳤고 나는 수건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얼른 주무세요. 내일 아침은 제가 차릴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말동무할 겸 같이 주무실래요? 나는 그 말을 되새기며 조용히 손끝을 움켜쥐었다. 수건을 내려놓은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눈빛엔 농담도 장난도 없었다. 진심이 느껴졌고 그 진심은 낯설고 서툴렀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했다. 나는 눈을 피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회장님 저 코골아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요? 저는 귀도 어두워서 잘 안 들려요. 정적,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조용히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 넓으니까요. 침대도 크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불 끄고 올게요. 그가 조심스레 불을 끄고 다가오는 동안 나는 침대 모서리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잠시 후 그는 내 옆에 등을 맞대듯 조심스럽게 누웠다. 숨소리만 가득한 방 안. 아무 말 없이 시간이 흘렀고 나는 낮게 속삭였다. 혼자 잤던 침대인데 생각보다 덥네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늘 침대가 차가웠어요. 그 순간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그의 손이 포개졌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느릿하게 내 팔을 따라 움직였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는 듯한 그 감촉에 숨을 들이쉬며 긴장된 몸이 서서히 풀려갔다.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괜찮아요. 편하게 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듯 천천히 내려왔다. 긴 머리칼 끝을 쓰다듬듯 부드럽게 흐르는 그 손길은 물결처럼 움직였다. 마치 오랜만에 펼친 책의 첫 장을 넘기는 듯 조심스럽고도 깊은 그 흐름에 나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쳤고 온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따뜻한 숨은 턱선 아래에서 시작해 천천히 쇄골을 스치고 더 아래로 점점 더 아래로 내려왔다. 그의 손길과 숨결은 마치 서로를 부르는 듯 같은 박자로 이어졌고 그 움직임은 어느새 조심스러움 너머의 용기로 번져갔다. 내 심장은 점점 더 빨라졌고 얇은 실크 같은 감각들이 피부 위를 지나가며 나를 적셨다. 나도 모르게 숨이 가빠졌고 그는 잠시 멈춰 속삭였다. 이럴 줄 알았어요. 예쁘고 부드러워요. 나는 간신히 숨을 삼키며 말했다. 부끄러워요. 그만 말씀하세요. 그 말이 귀엽게 들렸는지 그는 젖은 숨을 내 목선 아래로 옮겼다. 그의 입술이 닿는 자리는 불빛 없는 따뜻한 촛불처럼 번져나갔고 손끝은 마치 오래된 악보를 따라 연주하듯 나의 굴곡을 조심스럽게 탐색했다. 가늘게 떨리는 나의 다리는 어느새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었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나를 껴안았다. 불필요한 말은 없었다. 단지 촘촘히 이어진 감각들만이 서로를 채우고 있었다. 부드럽게 감긴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천은 점점 더 진하게 엉켜들었고 창밖의 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순간을 덮고 있었다. 그의 팔에 안긴 채 나는 무언가 오래 참아온 그리움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조심스러운 손끝, 진동하는 숨결, 교차되는 마음, 우리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맞닿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가 찾던 온기가 지금 나로부터 흐르고 있다는 걸.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틈 사이로 방 안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먼저 눈을 떴다. 낯선 듯 익숙한 온기, 옆에 조용히 잠든 그 사람. 이불 너머로 보이는 회장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평온했고 입꼬리마저 살짝 올라가 있었다. AOS 밤, 내가 무슨 짓을. 이리 입술을 꾹 다문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침대를 빠져나왔다. 소리 나지 않게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와 긴 머리를 조심스레 올려 묶었다. 티셔츠 소매를 한번 걷어 올리고 냉장고를 열었다. 손놀림은 평소처럼 익숙했지만 손끝에는 작은 떨림이 섞여 있었다. 달걀을 꺼내고 어제 남은 나물에 참기름을 살짝 두르며 양념을 조절했다.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기운 상태였고 이성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지만
손은 그 어떤 날보다 정성스러웠다. 식탁 귀그릇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다. 이건 그냥 식사야. 어젯밤은 그냥 술 기운이었고. 더디에샘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조용히 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가 깨기 전 한 번 더 거울 앞에 섰다.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입가에 자잘한 주름을 손끝으로 다듬었다. 무심한 듯하지만 어딘가 들뜬 눈빛을 감출 수 없었다. 괜찮아.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짐하며 거실로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문을 열고 나왔다. 부드럽게 헝클어진 머리, 반쯤 덮인 이불 자국이 그대로인 얼굴. 그는 살짝 눈을 비비며 나를 보더니 웃었다. 아침부터 냄새가 좋네요. 나는 습관처럼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된장찌개 끓였어요. 국물 좀 진하게요. 그는 조용히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셔서 오히려 이상하네요. 나는 당황스레 웃으며 밥을 퍼담았다. 그런 게 편하니까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는 그 말에 숟가락을 들다 말고 내 눈을 바라봤다. 이젠 우리 관계를 좀 바꿔볼까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네, 저랑 살아요.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월급은 5배로 드릴게요. 그것도 평생.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다. 그는 장난기가 섞인 눈으로 웃으며 양손을 들었다. 물론 농담 반, 진심 반입니다. 근데요, 그만큼 같이 있고 싶단 뜻이에요. 나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했지만 어느새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진짜 못 말리는 분이네요. 그런 사람이 평생 곁에 있으면 하루도 안 지루하실 겁니다. 그 제안은 황당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만큼은 따뜻하고 다정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는 조용히 물었다. 근데요, 오늘 저녁은 무슨 반찬이에요? 나는 그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묵은지찜 하려고요. 고등어랑 같이. 그는 기분 좋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묵은지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줄 아는 분이라면 곁에 두고 싶어지는 건 당연하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동자엔 더 이상 회장의 차가운 무표정이 없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한 사람의 눈빛. 그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될 것 같은 온기였다. 그날 이후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출근해야 했다. 특별한 약속은 없었지만 뭔가 설명되지 않는 끌림이 서로를 그 자리에 머물게 했다.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때때로 정원까지 손보며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변한 게 하나 있었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그리고 그가 가끔 건네는 작은 선물들. 어느 날엔 고급스러운 금목걸이, 또 다른 날엔 심플한 진주 팔찌. 회장님, 이런 건 너무 비싸요. 내가 조심스레 말하면 그는 늘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원래 백화점에서 뭐 하나 직접 골라 누군가에게 선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런데 자꾸 뭘 드리고 싶어져요. 입으시는 옷, 손목에 걸리는 것들. 당신이 뭘 하면 예쁠까 그런 생각만 자꾸 듭니다. 나는 당황한 듯 손끝을 꼼지락이며 말했다. 그런 말씀 부담스럽기도 해요. 알아요? 그래도 전 진심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여기 와준 그날부터 내 일상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그냥 계속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었다. 그날 나는 청국장을 끓였다. 소박한 재료지만 정성껏 된장을 풀고 삶은 시래기와 두부, 잘게 썬 청양고추까지 넣었다. 오래전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그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말없이 몇 번을 떠먹었다. 그러다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 맛이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가 17이던 해 겨울 처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청국장이에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잔잔하게 말을 이었다. 그날 눈이 펑펑 왔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누워 계셨는데 굳이 일어나서 저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땐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지막 식사였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덧붙일 말이 없을 만큼 깊은 기억이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오늘 그 맛이 나서 좀 울컥했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뭐요? 나는 멋쩍게 웃었다. 이런 말 조심스러운데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요즘엔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놓여요.
나는 순간 눈을 피했다.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다. 괜찮으시면 그가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그냥 이렇게 남은 인생 서로에게 머물러 주는 거 어떨까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식탁 위에 퍼지는 고요한 온기만큼은 분명히 우리 둘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그의 식사를 준비하며 조금씩 다른 반찬을 곁들였다. 들깨를 살짝 풀어 향을 내고 고등어 조림에 물을 두껍게 썰어 넣어 하여 깊은 맛을 냈다. 회장은 매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보다 그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워낼 때, 숟가락을 내려놓고 만족스럽게 한숨을 내쉴 때 그 순간들이 더 고마웠다. 우리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그의 옷장 한켠엔 내가 다려놓은 셔츠가 걸리기 시작했고, 내 주방 메모엔 회장님 좋아하는 무나물 같은 말이 적혀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겨울 아침, 눈이 내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기 좀 봐요. 첫눈이에요. 회장은 다가와 내 옆에 섰다.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다. 따뜻한 손이 내 손을 감싸쥐었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제가 여기 온 거 잘한 거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주 많이 잘 오셨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천은 말보다 진했고 마음보다 정확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더 이상 누군가의 거처가 아닌 우리의 머무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조금씩 삶을 공유해 나갔다.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수요일에 회장은 작은 종이 상자를 내게 건넸다. 열어보세요. 안에는 자그마한 목걸이 하나, 나비 모양의 펜던트가 햇빛에 반짝였다. 이유 없어요? 그냥 오늘 당신이 웃는 게 예뻐서. 나는 그 선물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나는 김치를 송송 썰어 김치 볶음밥을 만들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맵게, 그리고 반숙 달걀을 얹었다. 그는 먹다 말고 말했다. 이거 혼자 사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맛이에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왜요? 그냥 혼자선 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건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다. 그는 수건으로 젖은 그릇을 닦았고 나는 조용히 그 옆에서 물기를 털어냈다. 아무 말 없는 동행이 때로는 가장 다정한 약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렇게 우리는 변해갔다. 더 깊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으며 동시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봄날 그는 내게 물었다. 만약 우리가 몇 년만 일찍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창밖의 목련꽃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마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땐 서로를 볼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그럼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까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봤다. 글쎄요. 사람 마음은 늘 흔들리니까. 그 말에 그는 웃었다. 흔들려도 내 쪽으로만 흔들리면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마음을 바라봐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순간은 충분히 따뜻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된장찌개 끓이기, 회장님 좋아하는 대파 듬뿍, 송을씨로 남긴 메모를 냉장고에 붙이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기다리며 조용히 반찬을 정리했다. 집안에 든 은은한 장국 냄새와 따뜻한 햇살이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사람의 인연이란 어쩌면 타이밍일까? 아니면 결국 마음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누군가와의 운명일까? 당신이라면 이 두 사람의 관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